지난 영상을 통해 우리는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해체하는 방법들에 관해서 확인했습니다. 드론의 삼각 분할과 보로노의 다각형 두 도구를 통해서 선수들의 책임 공간과 움직임의 방향성, 전술적 취약점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기하학적 해석에 기초해 축구를 바라볼 때 가장 이상적인 대형 구성은 어떤 것인지, 그럼 그 대형이 가지는 전술적 이점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크리프 343 혹은 3331 포메이션입니다. 요한 크리프가 어떤 감독이었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굳이 추가적인 표현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리누스 미에스의 직계 제자이며 1992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대 축구의 시대에서 선제적으로 네덜란드의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전술가이자 크리프즘의 창시자이죠. 크리프의 철학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하였던 것처럼 크리프는 축구가 가진 시간적 유한성에 크게 주목했습니다. 선수들의 체력적인 한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축구 역시 90분이라는 유한한 시간 동안 치러지는 경기이기에 가능한 점유와 지배의 축구를 추구했죠. 그래서 크리프의 고안을 살펴보시면 조직적으로 구조화된 대형 배치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리프의 343은 그런 크리프의 철학을 철저하게 내재한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지배와 점유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볼 주변에서 상대보다 더 좁은 공간에 집중하면서도 가능한 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드 전체에 선수들을 고르게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상향을 제시하였죠. 그리고 이 343 대형 구성을 통해 크리프가 얻어낸 두 가지 화두는 균형과 수적 우위였습니다. 잠시 지난 영상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차근차근 진행해보죠.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드론의 분할을 이해하면서 드론의 분할이 가급적 정삼각형을 많이 만들어내는 대형 구성 방식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완벽한 드론의 분할을 가능케 하는 선수 배치 형태는 당연히 모든 선수들이 정삼각형 형태로 대형을 구성할 수 있는 동간격의 배치 형태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 한각이 60도인 정삼각형으로 면을 채우는 방식을 떠올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각대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삼각형 6개가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육각형을 만들어내는 구성이죠. 크리프는 이 육각형을 전방에 하나, 후방에 하나 세우는 대형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중원의 4명의 선수가 경첩이 되는 형태이죠. 이것은 축구장이 폭은 좁은 대신 길이는 긴 직사각형 형태이기에 골키퍼를 제외한 10명의 선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육각형의 중첩 형태를 종적으로 배치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하필 육각형일까요? 그 답은 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은 정육각형이 모인 구조로 벌집을 만들죠. 그것은 정육각형이 면을 완벽하게 채우면서 동시에 둘레의 길이가 최소화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다각형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넓이의 정다각형에 대하여 해당 다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다각형의 각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각이 무한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원에 도달하면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둘레가 최소화된 정다각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은 둘레 대비 넓이의 경제성은 가장 우수하지만 원으로 주어진 면을 전부 채우게 되면 보시다시피 그 사이사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의 면을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그리고 정육각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각의 개수가 많은 정다각형일수록 같은 면적에 대해서 둘레 길이가 짧아진다고 했었으니 자연스럽게 정육각형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되겠죠. 벌은 대자연의 과학적 안배로 인해 본능적으로 경제성과 공간의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육각형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축구에 대해서도 이런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수들 사이의 간격은 그 변의 양곡 지점에 해당하는 선수가 커버해야 하는 범위와 직접 연관이 되죠. 다각형의 둘레가 줄어든다는 것은 선수들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술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동일한 면적을 커버하면서도 선수 개개인의 커버 범위를 가장 효율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가급적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공간론의 기초적인 생각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전제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선수들의 활동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경제성의 측면에서 육각대형은 삼각형으로 형성 가능하다는 구조적 차원의 이점만큼이나 추가적인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각대형을 전후방에 각각 만들어내면서 크리프는 자신의 지배에 대한 원칙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축구에서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 주변에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것이죠.
축구장은 11명의 선수가 커버하기에 너무나도 넓은 공간이고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많은 선수가 밀집한다면 다른 지역에는 선수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원리로 인해 축구 전술은 흔히 짧은 이불에 비유되곤 하죠. 상체를 따뜻하게 덮기 위해선 발이 이불 바깥 차가운 바람을 맞아야 하고 발을 덮기 위해선 다시 상체를 이불 밖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장의 공간이 모두 동일하게 평면적인 가치를 지니지는 않기에 축구에서 이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달리 표현하자면 보다 중요한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크루이프는 3-4-3 대응을 토대로 중앙에서 승리한다는 원칙을 통해서 이런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크루이프의 3-4-3 구조는 일반적인 4-4-2나 4-3-3과 같은 대응들에 비해서 좌우의 폭을 좁혀놓은 구성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좁혀놓은 공간에 선수들을 정삼각형의 연쇄 형태로 동간격에 배치하면서 완전한 균형을 이루었죠. 크루이프는 덜 중요한 측면 공간에 놓아주는 대신 중앙의 중요한 공간에 완전한 균형의 성체를 세우면서 철저한 지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균형이 형성되었기에 상대 공격수들은 어느 위치에서건 주변 모든 위치에 모든 각도에 대해서 수비수들을 마주치게 되었죠. 철저한 균형이 가진 이점은 자연스레 지배하는 공간의 모든 위치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균형감 있게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볼 순환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죠. 90분의 경기 시간 중에서 80분을 지배하면 이길 수 있다는 크루이프의 생각 그대로 가장 중요한 중앙 지역에 대해서 항상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 경기를 그만큼 많이 지배할 수 있었고 승리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크루이프의 3-4-3 대형 구성은 표면적으로 많이 사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최근의 축구 트렌드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루이프의 적장자인 펩 과르디올라는 바르사에서 효과관왕을 달성한 직후 2011-2012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알페스를 전진시키고 아비다를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전술적 변형을 통해 이러한 3-4-3 대응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이후 미넨과 맨시티를 거치면서도 꾸준히 백스리 대응에 대한 접근을 추가하였죠.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전술 흐름에서 대부분의 팀들이 공격상에서 활용하는 3-2-5 혹은 2-3-5 대응은 공간론 구장에서 이야기할 측면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변주가 이뤄졌을 뿐 기본적으로 크루이프의 3-4-3 대응에서 측면 자원들이 전진한 형태입니다. 여전히 많은 팀들이 빌드업 단계에서 크루이프의 생각을 차용하고 있고 그의 공간론을 계승하고 있죠. 영상을 정리하며 흔히 협의의 공간론이 아리고 사키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많이 인식되지만 정작 이상향의 공간론적 배치 구성을 보여준 적은 요한 크루이프였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공간론이 현대 축구 전술과 동치될 정도로 많은 영역을 포섭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사안인데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선 사키의 생각을 빌려와 2초 공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공간론에 대한 이론적 구성이 실제로 축구 현장에 적용되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한 현실에서 공간을 다루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찬 전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준이었습니다.